미세먼지 정말 큰 문제죠. 저도 막 목이 이렇게 칼칼한데 이 초미세먼지는 코의 필터를 뚫고 또 폐 속 필터인 폐포까지 다 뚫어버려요. 온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또 심혈관, 뇌질환, 피부 트러블 거의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분에 염증성 질환을 유발합니다.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공기가 얼마나 더 나빠질지 진짜 얼마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를 생각을 하면 정말 머리가 아파와요. 어린이, 청소년, 노인들은 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. 정부와 과학기술자분들이 하루빨리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때까지는 우리가 좀 어떻게 버텨야 되잖아요. 숨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숨 면역력? 제가 만든 단어인데요. 미세먼지를 들이마시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. 우리 호흡기가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고도 잘 견디고 또 이미 들어온 미세먼지를 잘 배출시키도록 하는 것. 이게 바로 숨 면역력입니다.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만든 개념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숨 면역력을 높여주고 우리 숨길을 맑게 좀 팍 튀어서 맑은 숨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청숨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요즘은 깨끗하고 청량하게 큰 숨 한번 이렇게 하고 제대로 쉬어보는 게 소원이다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.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이 미세먼지로 고생할 것을 아셨는지 선조들이 우리 후손들의 건강한 숨을 위해서 준비한 비책이 있습니다. 이 한의학의 원조인 중국의 왕실 또 우리 조선의 왕실의 역대 왕들이 유독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참으로 이 숨 면역력을 높이는 처방들이 많이 발달했습니다.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청패탕. 네, 이름 그대로 폐를 깨끗하게 하는 처방이죠. 이 청패탕은 한국, 중국, 일본에서 워낙 유명한 처방이기 때문에 제가 아마 1년 전에 채널 H에서 이미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. 폐를 맑게 하는 청패탕은 담, 그러니까 가래가 많고 또 천수, 잦은 기침이 너무 오랫동안 그치지 않은 경우에 쓰였던 그런 처방입니다. 기침하고 가래하게 되면 호흡기로 유입된 유해물질, 이물질, 미세먼지 이거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신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제는 기침이 너무 심해지게 되면 하루 종일 콜록콜록 이 장기침 때문에 환자분들이 진이 다 빠져요.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. 잠도 깊은 수면을 들 수가 없습니다. 하루 종일 콜록거리느라고 머리도 멍하고 기운도 다 빠지고 그런데 하루 종일 기침을 해도 정작 시원한 느낌은 없이 목이 항상 칼칼해요. 뭐가 걸려 있어요.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. 기침은 계속 하는데 노폐물과 이물질은 나오지 않고 폐의 열만 더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 폐가 바짝 말라있기 때문이에요. 청패탕은 폐에 있는 열을 꺼주고 이 한의학에서 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런 한의학 특유의 표현이 좀 어렵고 애매모호하다 이렇게 느끼신다고 말씀하세요. 열이라고 하는 거는 염증을 유발하는 각종 요인들을 다 총괄해서 열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. 이해되셨어요? 폐에 진액을 공급해서 폐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코와 기관지의 점막세포에는 솜털 같은 이 섬모가 있어요. 근데 이 섬모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, 이물질, 미세먼지를 위로 조금씩 이렇게 밀어 올려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빗자루짓 하는 것처럼 그 기침하고 가래로 뱉어내는 그런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청소할 때로 시원하게 물걸레질 푹 하는 게 훨씬 속 시원하잖아요. 마른 바닥에 바짝 달라붙어 있는 먼지는 잘 떨어지지도 않습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코하고 기관지 역시 너무 건조하게 되면 섬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붙어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노폐물을 제대로 빗자루질 할 수가 없습니다. 이 폐에 진액을 공급해서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이 숨 면역력의 핵심이 되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청순차는 이런 청패탕의 핵심 본초를 간추려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스스로 맑은 숨 좀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할 수 있는 탕차예요. 청순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조된 도라지, 맹문동, 황금, 민들레뿌리, 원지, 감초, 박하, 장미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건조된 재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그냥 원물을 쓰셔도 됩니다. 저는 정식으로 이 건조된 재료들을 덮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재료들 중에서 이 박하하고 장미는 빼고 이거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박하하고 장미를 뺀 6가지 재료, 도라지, 맹문동, 황금, 민들레뿌리, 원지, 감초를 함께 가마에 넣고 잘 덮습니다. 저는 이미 덮고 놨고
않고 오늘 여러분들 덮는 과정 좀 보여드리려고 이 도라지만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덮는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처리, 그러니까 약성이 좀 더 잘 우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흔히 쓰는 전처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잘 덮잖아요. 이렇게 되면 차로 마시기 적합하도록 맛도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. 특히 이 미세먼지로 불편해진 우리 목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드럽고 시원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대게 사실 때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지 마시고 그냥 덮으셔도 되고, 얼마 동안 덮어야 하는가는 사실 미리 얘기하기는 딱 어려워요. 눈으로 봐가면서 딱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. 경험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약불에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약간 누릇해질 때까지 덮어주시면 좋아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약간 도라지가 누릇하게 바삭하게 덮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잘 이 정도면 덮어졌어요. 이 재료들을 물 1리터에 넣고 지금 이렇게 노릇하게 덮어주시면 됩니다. 물 1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한 30분 이상 푹 끓여주세요. 제가 다른 건 미리 다 덮어놨거든요. 제가 끓을 동안 이 본초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미리 계량해놨으니까 이거를 제가 넣고 30분 동안 약불에서 푹 끓이시면 좋아요. 자, 이제 본초 소개시켜 드릴 텐데,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국가대표 본초 선수팀 주장, 바로 이 도라지입니다. 이 목 참은 도라지, 또 기관지에도 도라지, 폐에도 도라지, 너무너무 유명하죠. 이 도라지는 길경이라고 하는 본초 약명을 가지고 있는데 진해, 거담 작용이 대표적인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관지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기침하고 가래를 이렇게 삭혀주는 역할이 뛰어나요. 그래서 감기, 급성 기관지염, 폐렴, 천식,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효과적입니다. 이 도라지에 있는 사포닌이 호흡기 점막의 어떤 점액 분비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이 점액질이 찰싹 달라붙게 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게 이제 목으로 올라오게 되면 해취하고 가래로 뱉어내는 건데, 가래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또 진통력 효과, 또 항염증 효과도 뛰어나요. 근데 도라지를 쓰실 때는 반드시 껍질째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약도라지의 그 사포닌 중에서도 플라티코딘류 사포닌은 오직 이 도라지에만 있는 사포닌이거든요. 근데 그게 바로 이 껍질 부위에 다 집중돼 있어요. 그래서 반드시 껍질까지 사용해 주시고, 이것도 건조된 도라지도 껍질째 건조된 걸 쓰시면 좋습니다. 이 사포닌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씻을 때도 물에 오랫동안 푹 담그지 마시고 짧은 시간 세척하시는 게 중요하고요. 도라지가 기침과 가래를 삭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한다면, 두 번째 선수가 이제 맹문동인데, 바로 이 맹문동 지금 많이 보여드려서 알고 계실 거예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맹문동은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맹문동은 자양생진 효과, 양기를 기르고 진액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진액이 부족한 증상에 두루두루 쓰이는 약재입니다. 이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 개념입니다. 기계로 치면 냉각수, 그러니까 윤활유 같은 역할이죠. 기계가 작동할 때 냉각수, 윤활유가 없게 되면 발열이 심하고 쉽게 고장이 나잖아요.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. 이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열독이 형성이 되고 입안도 마르고 갈증이 자주 있고 피부도 거칠해지고 살과 근육이 위축이 됩니다. 그럴 때 이 맹문동이 강장작용, 폐장의 기능을 돕고 기력을 돋두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, 기침을 가라앉히는데 가래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성기관지염, 또 인후염에 응용이 되는 약초예요. 맹문동을 약재로 쓸 때는 반드시 지금 보시면 이거 속이 비어 있어요. 뿌리 안에 이 맹문동 보시면 심지를 제거하셔야 됩니다. 이 안에 다 심지가 제거된 거거든요. 심지가 있게 되면 두통과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안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지를 제거하시면 좋겠고요.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도 이 황금은 속이 비어있다 그래가지고 속썩은 풀이라는 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황금의 뿌리를 말린 거죠. 예로부터 소염, 진통, 항균의 용도로 다양하게 써왔는데 요즘 이 황금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어요. 바로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우 정도로, 왜 양약하면 항생제가 그 세균 자체를 죽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얘는 세균이 살 수 없는 몸속 환경을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청순차에서 이 황금은 폐의 열을 꺼주고 또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지금 약재를 잘 끓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박하하고 장미는 방향성 본초거든요. 너무 많이 끓여가지고 처음부터 놓게 되면 이 휘발성 정유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향도 사라지고 약성도 다 사라지는
사라져요. 그래서 다른 본초들을 먼저 충분히 끓고 나고 불을 끄고 나서 한 2, 3분 정도만 우려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충분히 끓었으니까 불을 끄고 박하 5g과 장미 1g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두 재료는 덕지 않습니다. 박하 이제 5g, 그 다음에 장미 1g 정도만 넣고 불을 끈 다음에 그냥 뚜껑 닫은 상태에서, 박하는 이 페퍼민트로 많이 이미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. 익숙한 본초인데 이 박하의 굉장히 서늘한 성질은 열을 내려주고 또 약간 매운맛이 있잖아요. 이거 발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질은 굉장히 가볍고 향이 강해서 발산이 주로 인체의 이 상부 쪽, 즉 특히 이제 가슴하고 머리 쪽으로 작용하면서 해열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로 인해서 비염, 기관지염, 호흡기 염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죠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불 끈 상태에서 2, 3분 정도만 우려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차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렇게만 해도 코가 뻥 뚫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첫 느낌은 뭐랄까 좀 깔끔한 느낌? 향하고 맛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인데, 사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도라지, 맹문동, 황금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좋은 약성을 가지고 있는 본초기가 잘 어우러져서 담백하니 좀 좋은 느낌이고, 마지막 맛은 약간 박하의 화한 맛이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. 그리고 나면 바로 느껴지는 목 안이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라 그럴까요? 숨길이 확 튀는 듯한 느낌,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. 마시는 즉시 이렇게 숨길이 좀 확 열리고, 시간이 지날수록 목 깊은 곳, 가슴 깊은 곳까지 왠지 좀 편안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신다면 이미 잘 만들어진 겁니다. 하루 종일 숨 막히는 공기 마신 내 호흡기에 좀 맑은 숨을 하고 불어넣어주는 청숨차로 우리 맑은 숨 쉬어봅시다.